낮추면 짧아지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식적인 얘기가 많지만 다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 소화보면 살이 막 넘고 짧은 게 나올 때 이 부류에 들어있다. 이거를 빼버리고 한두 개만 해놓으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깍지. 깍지가 높으면 짧아지겠죠. 자, 아까는 깍지는 고정되어 있고 표준만 높였다 낮췄다 이거지. 지금은 표준은 고정되어 있고 깍지 낮으면 고각이 높아지죠. 그럼 길어집니다. 그럼 깍지가 올라가면 고각이 낮아지죠.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 고개. 고개를 들면 길어집니다. 이유가 평소에 이래서 옵니다. 근데 고개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표가 저 밑에 내려와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펴는 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죠. 그럼 고각이 왜 돼서 바뀌었죠. 높아졌죠. 그럼 넘어가죠. 그럼 평소에 이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표가 올라와 있어. 내 표가 아니다 해서 낮추면 고각이 낮아지죠. 그래서 짧아지죠. 몸체. 몸체가 뒤로 넘어가면은 살이 길어져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리 넘어가면 이 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선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같이 올라가. 그런데 몸이 이렇게 숙여지면 몸 자체가 눈과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길고 짧고. 그 다음 팔의 강약. 이건 뭐 생활이만 물론 멀리 갔다고 약한 놈은 짧게 하겠죠. 자, 그런데 계란물은 관계 없습니다만 가끔은 계절을 탑니다. 날씨가 깐깐해지면요 살이 굉장히 더 찹니다. 그때 다 넘어요. 습기가 많고 하면 팔이 탁 퍼지면서 탁 작아져요. 이 강약을 가끔은 분명히 날씨에 맞춰서 계산하라. 여러분들한테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끔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가면은 습도가 많아요. 눅눅해지면 살이 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활의 강약을 계산하라. 그 다음 활의 각도. 활의 각도를 세우면은 살이 더 멀리 갑니다. 자, 보세요. 활을 쏘면은 요래 쏘는 게 아니에요. 하가 항상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하가 이래 되어 있는데 떡 시합하면 봉 떠버리죠. 그 고각을 높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활을 엎으면 요래 안 뜨고 요렇게 떠요. 그러니까 활을 엎느냐 세우느냐에 따라서 살이 덜하고 덜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활의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을 거둘 때 저기 관이 있으면 관과 여기를 맞추든 여기를 맞추든 여기를 맞추든 이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당겨요. 자, 관에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맞으면 45도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빅 세워. 어떤 사람은 이랬다가 막 높여. 그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덜 높이거나 덜 세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땡기다 보면 막 잘 돌아가면 그냥 가기도 하고 그 타없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활과 어느 손을 대든 간에 딱 해가 각도를 맞춰놓고 치죠. 그대로 땡겨 그대로 쳐. 그러면 활의 각도가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요 활의 각도에 따라서 아까 촉을 보시면서 활을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미안하지만 땡겨놓고 엎혀져 있어. 그때 왜 적용입니까? 저는 거의 일정한 한시 방향 정도로만 높이 많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한시 방향 정도로 기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데는 그게 조금 앞뒤 편차가 좀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잡으면 못 깨닫고 네, 그거는
화씨는 정확하게 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쏘고 바람이 안 불 때 고패가 떠나면 맞은 자리 또 맞아야 돼. 근데 정확하게 쏘고 바람이 안 부는데도 활의 각도가 약간 움직이면 다른 데 맞아요. 그러면 왜 합니까? 아, 이상하다. 여기 가는데 편을 따오는 거야. 그럼 여실히 나가버려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거음할 때부터 땡기 쏠 때까지 활의 각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몸이 확 뒤집어져요. 왜 그럽니까? 고양 느끼면 되는데. 그건 똥폼이죠. 그 다음 절피. 절피를 낮게 꼽으면, 자, 여러분. 이게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가 많이 꺾이겠죠. 왜 짧으니까. 그러면 뜰 때 이렇게 됩니다. 막 차오릅니다. 그럼 넘어가요. 이게 높으면 상이 많이 꺾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꺾였다 이게 빨리 때리면 확 이래 죽이거든요. 그럼 살이 작아져. 근데 절피도 적당히 꼽아야 됩니다. 여기를 많이 긁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절피가 낮은 사람. 이거 세 가지 병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쏘는 사람과 이렇게 쏘는 사람의 차이가 또 있다. 다음 화살 무게. 가벼우면 멀리 가고 무거우면 짧게 가겠죠. 당연히 시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총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밑에 나오네. 화살에 총이 무거우면요.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총이 가벼우면은 뜰 때부터 뻥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막 저것들 했는데 꼽아주면 그러는데 저는 화살만 누구한테 맞추냐면 경주 최근들 하고 있어요. 뭐가 죽치는데 내 화살은 전마가 죽습니다. 야, 엄마 대는 몇 돈, 촉은 몇 돈, 몇 푼, 딱 치잖아요. 그럼 왜 합니까? 대를 똑같은 거 만들어가, 요거 꼬고만 전체에서 그라인더로 싹싹 하라고 맞춥니다. 똑같아. 그리고 화살을 맞출 때 왜 합니까? 가을에 맞춰. 야, 내년 쓸 거 니 알지? 예. 만들어 놔. 그러면 3동 내 그 화살을 만져. 여름 화살은 좋지 않습니다. 습이 묻기 때문에. 여름 화살은 습을 먹었다가 마르면 중량이 빠져버려요. 겨울 화살이 돼요. 죽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금도에 그게 내가 십수년을 내가 화를 안 쏘았어요. 지가 이제 편했겠긴 하겠다만 내가 그 화를 쏘고 할 때는 금도에한테 죽습니다.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요게 일정해요. 중심이. 이게 무거우면 중심이 이리 오겠죠? 이게 가벼우면 이리 오겠죠? 중심이 뒤로 나면 나올수록 멀리 가요. 중심이 앞으로 나면 가잖아요. 그럼 좋은 위치는? 좋은 위치는 쏘아봐봐. 잘 맞는 화살이 점처럼 쫙 날아가는 거지. 여기도 안 보이고, 그건 쏘임하고도 관계 있어. 근데 거기에서 앞 시간에 했나? 화살 해보면은 그 6돈일 경우에 1돈 큰 나와 있는 게 있다. 앞 시간에 봐. 화살 종류에. 제일 밑에. 무게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4페이지. 자, 화살 대무게 대자를 빼세요. 그 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화살 무게입니다. 화살 총 무게입니다. 화살 총 무게가 몇 돈일 때 화살 총 무게는 1돈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화살 총무게가 7톤일 때는 총무게가 한 푼에서 2푼 사이. 자, 요게 가장 비행을 잘합니다. 근데 그 축시장들 이래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려면 힘듭니다. 이거 맞추는데. 물론 이런 카본산은 그것도 맞춰주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이 촉을 여러 사람들이 로꾸로에 맡길 때 몇 가마씩 해가 가옵니다. 한 돈짜리, 한 돈 2푼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왜냐면 한두 개를 깎으면 비싸서 못해요. 그렇게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 그 몇 사람이 어울러가 한꺼번에 쌓아놓고 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입맞게 한 번 왜 합니까? 한 돈 2푼을 갖고 한 번 깎아내야죠. 그거 일일이 왜 합니까? 이거 페이퍼 그라인더 있죠? 새가 무게 따라가면서 그짓 안 합니다.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자, 활을 당길 때 더 당기면은 물론 머리가 크고 덜 당기면 작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덜깍지라고 합니다. 공중에 붕 떠 있다고 해서 덜깍지는 들려요, 덜깍지.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어깨선에다 올려내가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이 고각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 이렇게는 어떨 때는 더 당기면 이래 내려오고 더 당기면 이래 가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근데 딱 붙어 있으면 그대로 펴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남자들 경우에는 안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거의 다 붙어요. 부드러워서. 자,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요 고각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짚고 있으면 당기는 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앞, 뒤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떠 있으면 어떨 때 이렇게 오고 또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깍진 올려 매대 붙여. 그러면 저는 제자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3가지 붙여요. 하나는 깍지, 또 하나는 현, 그 다음 또 하나는 뺨이든 여기든 살을 일정하게 붙여요. 이걸 일정하게 보면 눈높이에 똑같아요. 자, 똑같죠? 이래 되면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관을 볼 때. 그죠? 그래서 3가지 붙여요. 그러면은 거의 일정해집니다. 그래놓고 소임만 일정하면 똑같이. 자, 방사시에 가입을 하면 들어가고 퇴청하면 들어갑니다. 가입하시는 분, 가입해서 쏘시는 분, 가입 이해관님? 아니요,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 한 분 또. 그러면 전부 여기네. 아니면 이거거나 비틀거나. 가입한 사람 딱 한 사람뿐이네. 이걸 하고 때는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 처음에 여기까지 당기는 거를 그냥 원입이라 합시다. 그냥. 근데 요건 시간단위예요. 유전. 참는 거죠. 참을 때 그냥 참습니까? 여러분들? 유전을 왜 하죠? 유전하는 이유. 펴보고 이제 쏠 준비하는 거죠. 오케이. 내가 표가 정확하냐?
내 자세가 정화하는 것을 유전하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이거 없이 쏘는 걸 가지고 바로 속사람. 들어오면 막 나가는 거. 근데 유전을 바로 들여 마시는 사람들은 유전하기가 어려워져요. 호흡이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내쉬면서 땡겨가지고 유전하는 거는 들여 마실 때 호흡이 바뀌어요. 바뀌는 순간이 거의 1초, 때에 따라 2초까지. 이때 고요하게 유전해가 그 다음 쫙 들어 마시면서 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입이에요. 원이, 가짜는 플러스라는 뜻이죠. 플러스. 스는 곱하기고, 가는 승제가감이죠. 플러스고, 제는 마이너스고. 그래. 좀 헷갈린데. 감은 나눈 거죠. 감이 나누 마이너스죠. 가감이. 그렇지. 네. 승제가감. 제가 나누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을 여기서 탁 놓으면 100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죠? 근데 이걸 싹 눌러주면 놓으면 120을 받아요. 힘이. 근데 이게 거꾸로 이래 오면서 놓으면 80밖에 못 가요. 똑같은 것도 바운드를 딱 주면서 탁 떼면 더 힘을 크게 차요. 그게 가입이에요. 근데 그 가입을 얼마나 하느냐. 옛날부터 어른들이 살날 한 끼를 했습니다. 가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2cm씩 하는데 그 흔들려요, 몸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바로 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뒤가 이래 쭉 빠지면 가슴이 밀려요. 근데 그렇다고 이래 하는 건 아니에요. 등줄기를 붙이면요, 힘이 도로 꺾여 들어가요. 쫙 이렇게. 그러면 가슴이 밀려가면서 한 5mm 쫙 들어올 때 탁 나가면은 그게 가입이에요. 가입은 1, 2cm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흐름이 강하게 흐르다가 고요하게 와가지고 정중동으로 바뀌는 때 그때 가입. 저도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나하고 직접 만나서 몸을 바꿔가면서 그래야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알고만 계세요. 자, 또 이제 쏠 때 하를 받치 쏘세요. 쏠 때 아까 그랬죠? 하가 많이 꺾이면 살 멀리 간다고. 하고 싶으면 살 짧다고. 그 얘기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가고 할 것 많고. 자, 다음에 팔을 걷을 때 16번입니다. 자, 팔을 걷을 때라는 것은 팔을 든다는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릴 때. 그거는 팔을 들어가 올리거나 살을 끼어가 팔을 들 때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궁은 오른쪽 눈을, 좌궁은 왼쪽 눈을 감싸 안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떠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쪽을 사서 걷는 것이니 참 신사 배우는 데에서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정리하라고 그랬죠. 신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궁은 오른쪽 눈을 떠들고 좌궁은 왼쪽 눈을 떠들고 바뀌었습니다. 그죠? 왜? 오른쪽 눈을 떠들면요, 팔을 당길 때 몸이 같이 쫙 돌아갑니다. 눈을 감싸 놓으면은, 그리고 살이 싹 안겨들어요.
더 중팔 강하게 만들면 가다한데 이래 당기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이래서 넘길 때는 몸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쌓는다 그래요. 쌓고 오른쪽 눈으로 이래 당기면 몸이 돌아가면서 쫙 맞춰집니다.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길 때는 여기 오면서 이게 받쳐요. 받치니까 몸을 틀어주거나 비키거나 해요. 자, 여기 부러울 거 없으니까 춤추를 줄 아는 사람 수는. 너 잘하죠? 너 옛날에 안 땡겼나? 많이 나빴어. 지르박 칠 때 여자를 땡겨줄 때 남자 비켰어요. 그냥 해서 똘똘보다 탕 받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키잖아. 팔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몸이 돌면서. 근데 이래 있으면 공간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죠? 걸려요. 그게 이제 다음에 가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신사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이제 발손 요령편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이와 같이 아니하면 앞이 빨거나라는 말은 흉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거 여기 16번. 빨거나 쪽발이 되기 쉬운 거로. 쪽발이라는 건요, 흉허가 더 넘어가서 찌그러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이 빨거나 하는 뜻은요, 이게 이 부분에서 대화가 우부분은 여기를 겨냥하고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있을 때는 자, 흉실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면 흉허가 쭈그러든 거예요. 이걸 방면. 자, 발세운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적어도. 발세운 사람은요, 몸을 틀어놔야 돼요. 틀어놓고 무조건 딱, 이거 발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발은 쌓고 당겨야 흉허가 만들어집니다. 전에 그 대법원 심판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발을 발목을 이러더라고. 폼 되게 잡고 다 틀렸어요. 그걸 우리 뒤에서 딱 폼잖아요. 자, 17번. 자, 살이 나갈 때 17번은 그 밑에 살이 나갈 때입니다. 자, 살이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해야만 반드시는 뜻입니다. 가슴통이 밀려서 방사가 되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두 끝으로 방사되어서 범에 맞지 않다. 자, 여러분 두 끝이 어디에 두 끝? 두 끝. 두 끝. 네? 두 끝이 어디에 두 끝? 금방 읽었는데. 자, 두 끝이라는 건 두 손목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짓 하지 마라. 두 끝으로 비틀지 마라. 여기에서는 가슴통이 밀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흉실을 해 있는 사람은 가슴통 못 밀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상태에 가슴통 못 밀면 왜 돼요? 이래 되죠. 이게 안 됩니다. 팔이 딱 이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견갑골을 붙이라. 참 웃기는 소리 좀. 자, 한번 수고해 주시죠. 요 노래 들고 골 들고 견갑골을 딱 붙여. 자, 그냥 밀어봐요. 밀려요. 뻣뻣한데. 자, 그러면 그냥 밀어. 그래, 좀 무서운데. 다르죠? 밀긴 밀는데. 그러니까 견갑골을 붙이면 힘이 이렇게 따라들어요. 따라들어오면서 못 밀어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새 어디 가니까 막 경각고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나는 그걸 다 찍어놔. 금방 해보셨죠? 아닌 거 증명하겠죠? 힘이 안 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하면 이게 뻐그러져요. 빠개져. 살이 바로 못 갑니다. 흩어. 그럼 흉허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몸이 쫙 펴지면 가위비에 들어오면 그 다음 더 갈 데 없으면 가슴이 밀리잖아 이제. 그래서 가슴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활을 엎어서 흉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춤 때 한 개 더 내는 건 간단합니다. 인테리어 한두 개만 바꾸면 맞춰집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요것 때문에 안 맞구나. 못 맞추면 돼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 다 뜯어고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거 다 없애버려요. 안 그러면 못 고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이게 질이 들어오면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첫날 정직을 조건을 했을 화를 넣고 흉화를 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글이다. 거의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를 이렇게 쏘는 것만 알고는 계셔도 좋은 거예요. 꼭 적용 못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두 끝으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두 손목으로. 여기서 가입이 안 되고 뭔가를 밀어내야 되고 부드럽게 쏘기 위해서 팔을 비틀어요. 특히 비트는 사람들의 첫째 조건이 이래 치는 사람. 밤바닥을 가운데로 두고 치는 사람. 밤바닥을 가운데 두게 되면요. 활을 쏠 때 요래 쏩니까? 여러분 이래 쏩니까? 1번, 2번 없는데 2번은 1번 쏩니까? 2번 쏩니까? 2번 쏘면 활이 저리 향해가네. 그렇잖아요. 그 밤바닥을 대놨으니까 활을 쏠 때 요래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활 잡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손가락 두 개를 딱 들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흘러 걷어치지기를 못하더라도 막 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각도가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요걸 땡기보면요, 지 알아서 딱 들어옵니다, 요래. 근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비틀리죠? 자, 현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려 옵니까? 한번 보세요. 놓으면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 현이 안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각공은. 볼주가 밀어가지고, 여기가 쑥 들어가요. 그 쑥 들어가는 사람이 빡 돌리면은 여기 정확히 돌려요.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름 잡는 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까딱하면 여기 맞습니다. 왜? 밤바닥과 등힘을 같이 못 밀고 밤바닥으로 온바닥 같이 집어넣으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보세요. 현은 이리 왔죠. 그런데도 또 되어 있죠? 요걸 빼주세요. 자, 여기 됐죠. 그럼 쏠 때 여러 손가락 아닙니다. 그죠? 그럼 평소에도 여대로 있다가 여대로 요래 쏘야 되는데 왜 이리 있다가 원래만 또 이리 잡고 뭐 안 돼요. 그리고 활은 여기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박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활을 쏘다 보면 전부 이래 있습니다. 손이 이래 오니까 그죠? 근데 이래 있는 사람은 손이 이대로 있습니다. 이래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 대요. 갖다 대면 각공은 넘어가죠. 넘어가면 중요 부위를 때립니다. 이래가 폼 잡고 이제 다 틀렸어. 파지가 제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제대로 되면 저 이동할 때도 똑같이 이래 이동합니다. 그럼 활 넘어가도 뒤로 넘어가요. 이래 있으면 옆에 걸어가는 놈 가서 때려. 참 안 좋은 거죠.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17번, 그 다음 18번. 자, 18번 넘기면은 불꽃으로 방사된다는 게 나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짜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첫 시간에 보면 흙 밑으로 밭으로 짜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좀 더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1번 전에 가면요. 짜라는 비트를 빨리다시 얘가 막 짜면 살 잘 간다. 맞습니다. 잘 갑니다. 왜?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냅니다. 가입을 여기서 여러분이 쏠 때 잘 간다 그러죠. 요는 거의 되잖아요. 가입을 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요게.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계란 먹으면 돼요. 그래 잘 맞아요. 가꾸면 활백질. 그 자체가 활백질. 근데 이 부분의 표현이 조선의 궁설에 짜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빨래 짜듯이 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하다. 틀을 짜는 거예요. 우리 뭐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하고 비슷한 거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조직하다는 뜻은 뭐고 짜다는 것만 해석하고 그걸 해석하다 보니 막 비틀. 이 계란국도 넘어갑니다. 막 넘어갑니다. 계란국도 넘어가요. 갖고는 절대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힘을 쓸 때 등힘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등힘을 쓰면 절대 못 잡니다. 등힘은 일찌감치 이렇게 밀리는 힘이지 이건 아니라 등힘을 안 쓰고 이 힘을 쓰면 짜야죠. 팍 터져. 근데 그것도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짜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많이 짜기도 하고 어떨 때 덜 짜기도 해요. 많이 짜면 많이 지나고 덜 짜면 덜 지나요.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은 말처럼 확 지나갑니다. 그런 불확실한 화를 왜 소환합니까? 자, 다음 18번. 중성과 활장 지을 때는 18번입니다. 19번인데. 응? 그 밑에는 19번이고. 중성과 활장이 방사한 후에는 필히 볼거름으로 져야 하니 이것은 중손 등림이 밀려야 되는 것인즉 이러하여야 살이 중뒤를 떠서 들어와서 맞게 되나니 이것이 사법의 제일 좋은 이 표현이 제일 좋은 자 여러분들 자 볼거름이 여기에요. 손은 안 돼 볼거름으로 요래 내려오려고 했어요. 흉시를 한 사람은 절대 못 옵니다. 이러죠? 이걸 가지고 이래 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배웠죠, 그죠? 배웠는 사람은 전부 이래 들어요. 근데 활을 세우고 안 배웠는 사람도 쏘고 나면 이래 떨어요. 활을 엎어서 등 힘으로 이래 밀리는 사람만 힘을 풀면 요래 떨어집니다. 요걸요. 자, 볼거름으로 활이 떨어지는 건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항구형 이겁니다.
보세요. 팔을 엎었죠? 정면을 섰죠? 만족하게 당겨서 등 힘으로 밀리고 빡 떨어지니까 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확 춤추는 것이 됐죠? 이게 항문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래 모입니다. 이게 항문형.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공각자님들 항문형이라는 요 패턴을 만들어 여기 맞춰가니까 안 되는데 조선의 문수를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오잖아요. 줄이 씌어서. 그럼 반드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화살이 어디를 가냐면 중뒤를 떠서 중 앞으로. 아까 중뒤가 어느 쪽으로 그랬습니까? 오케이. 관에 화살이 관역이 여기서 우부의 경우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휘저듭니다. 손목을 틀어버리면 반대로 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는 게 좋으냐? 중손이 관을 덜 가립니다. 이렇게 휘어와가지니까 가서 대어버리면 안 나요, 살이. 안 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관보다 빼잖아요. 빼면 내 눈에 이 관이 활이 드러납니다. 가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휘는 사람은 자, 화살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팔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관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휘면 빼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루는 먹관이잖아요. 특히 화를 채우는 사람들이 먹관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만 깍지가 강해야 됩니다. 깍지가 강하면은 거의 화살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데 촥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랬죠?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법. 제일 위험. 제일 좀 활 쏘는데 최고로 좋은 법. 이게 32번까지 있는데. 자, 방사요령 19번. 자, 방사요령은 살이 만작되어서 방사할 때는 짤긋짤긋해서, 자, 이 짤긋짤긋이라는 말은 자그자그시라는 뜻입니다. 짤긋짤긋. 자, 여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읽는 건 이걸 읽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켜서 방사가 되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만작하여 잔뜩 잠기었다가 방사되면 방사머리의 살이 혹시 토하해지면서 토하해진다는 태촉입니다. 방사되기 쉬운 거로 법에 맞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입을 하고 그냥 땡겨 가만히 있다가 쏠게 되면 땡기 나옵니다. 근데 땡기 나가는데 꼭 그래서 땡기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깍지손이 약하면 다 땡깁니다. 여러분 활 땡길 때 이 힘으로 땡기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깍지손이 높아 있는 사람들 많아요. 땡겨갑니다. 우리가 힘의 균형을 두고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이걸 튼튼하게 비탱을 하지 이렇게 돼서는 땡이 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깍지가 여기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다음 힘을 못 써요. 요 정도는 알아서야 힘을 균형을 이룹니다. 들고 있으면 다 땡깁니다. 태촉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이렇게 해서 태촉되는 건 땡기가지고 멈출 때 씩 갚습니다. 들러낸다는 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드나졌다는 게 들러낸다는 게. 들러내면 이게 낫지. 그럼 이래가면 왜 들러내는 사람아? 짐지고 하면서 이 손이 낮아야 힘을 딱 받지. 이래가지고 들을 왜 갈 수 있나? 손목은 넘어가지. 손목은 하는데 중금이는 하는 이유 안 나오고.
그 부분이 들러맨 그 설명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같지. 그 맥을 다 같이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때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들어. 그 어떤 사람은 말이야. 촉을 보기 위해서 이거 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약해. 힘을 못 써요. 땡기라고. 항상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보다 약간 요래서야 딱 땡겨 들어오지 이래서만 다 땡겨 들어오지. 예를 들어 촉을 보기 위해서 각질 낮춘 사람 많습니다. 많아도 여기에서 요게 이래서만 안 된다. 이래서만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각질 빼면 이렇게 빠져. 이래. 요게 약간 있어야 요래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서 땡기면, 자, 땡겨야 돼. 땡기면 이렇게 땡기죠. 그러면 어떨 땐 누르면 땡기고 어떨 땐 들면 땡기고. 그러면 앞뒤가 멀고 짧다. 그래서 각질손은 이 어깨를 기준으로 하되 이 어깨보다 약간 낮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렇다고 이래 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지금 보면 이렇게 잡았지. 제가 이래 땡겨가지고 나와버리니까 사고가 높아가 가다가 툭 떨어져요. 사고 높으면 활동 올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놓을 때 잘못 나서 그런지. 가입을 못했어요. 그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 그건 하지 마요. 그러니까 두 끝으로 쏜다고 했잖아. 이래 되면 힘을 못 써. 그러고 몸에 살이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살대가 이렇게 삐딱하게 걸려요. 그럼 이걸 바로 맞추려면 몸이 이만큼 돌아야 돼. 그럼 고개는 요래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보고 있다. 그러면 왼쪽 눈이 떠 보이면 표가 여기 있다. 그런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일일이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지금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쏘는 걸 보고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예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긋자긋 K나 자긋자긋 이거는 아까 했죠. 가입은 몸이 지정. 이걸 넘기고 후닥닥 하게 되면 몸이 흔들려. 그러니까 자긋자긋 힘이 안 쓰는 것 같으면 힘이 쭉 쓰이면서 마지막에 폭발해줘요. 빡 나가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렇게 땡기가 요거 자세히 본다고 탁 요래 참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이 힘이 딱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힘을 빼고 이제 됐다. 이제 집까지 왔네. 그러면 요거 보자 하면 힘 빼버리면 이 힘은 끝까지 써야 돼. 와 있으면서도 이 힘은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풀어버리면 전부 이걸 밀려요. 이 힘. 깍지의 힘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종착지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종착지예요? 맞습니까? 아까 거기다 올리시라 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종착지입니까? 아니 조금 더 들어. 아니, 계속 쓰고 있어요. 종착지는 여기에요. 계속 써요. 종착지는 여기인데, 이건 기착지란 말이에요. 기착지에 딱 들어오면 됐다 하고 이걸 끊어. 80%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때 춤이 흔들려. 그래서 이 각지는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도 과하게 쓰지 마라. 자긋자긋 해라. 이제 그 뜻이 그런 거예요. 자긋자긋 해라. 힘을 끊지 마라. 자, 또